오미크론 돌파 감염이 확인되면서 고령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3차 접종의 필요성이 배주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광주에서는 학교 접종이 시작되는데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광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로 채식급식이 시작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가 이슈가 되자 어린 학생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학교에 먼저 건의했습니다. 현재 광주 국립박물관에 있는 쌍사자석 등은 당초 광양 중흥산성에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지역에서 반출된 국보입니다. 최근 광양 지역에서 2차례 실패 끝에 세 번째로 지역 반환운동이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2일 산업 폭발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이 영상에는 사고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뿐 아니라 가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우려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광양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채식 급식을 건의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채식 급식의 날을 맞은 광양 옥룡초등학교의 점심시간입니다. 카레에는 소고기 대신 브로콜리가, 장조림에는 육류 대신 메추리알과 버섯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식 메뉴가 아직은 생소하다 보니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일반 채식만 있으면 별로였을 텐데 계란이나 다른 채식도 많이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달걀 같은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맛있는 것 같고. 원래 야채를 좋아해요? 네. 채식 급식을 하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나온 건 지난달입니다. 환경교육을 받으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된 6학년 일반 학생들은 채식 급식을 건의하는 편지를 전라남도 교육감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교육감이 SNS를 통해 학생들의 건의를 선뜻 받아들여 화제가 됐고 학교도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달부터 채식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쓰레기를 줍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채식 급식에 관심을 채식 급식을 하는 방법과 횟수도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직접 의견을 조율한 결과입니다. 육류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배려해 한 달에 2번만 채식 급식을 하기로 했고 완전 채식 대신 유제품과 달걀과 같은 난류는 섭취하는 부분적 채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스스로 실천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조정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 의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2차 재난지원금을 연내 지급해달라고 여수시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전창곤 의장은 최근 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전 시민 보편지원금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도 재정이 건실한 여수시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는데도 지급을 안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지급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회복 추이를 분석해 내년 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순천시 지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허유인 의장이 의회 사무국의 발령을 받은 한 공무원에게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허 의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허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 의장은 노조가 지적한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며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에는 보건 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접종으로 접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농촌 보건지소가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4,800여 명이 살지만 접종이 가능한 위탁 의료기관은 한 곳뿐인 마을에 접종팀이 직접 찾아온 겁니다. 지난 2월 집단 감염으로 전수조사까지 한 차례 겪었던 만큼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아주 상당히 기다려야 했어요. 이제 보건소에서 주당에서 일하죠. 최근 2주 동안 전남의 확진자 가운데 43%는 60세 이상이었습니다. 고령층 대부분이 2차 접종 뒤 3개월이 지난 만큼 3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50%를 넘어서면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구간별 편차가 큰 상황이어서 방문 접종팀을 운영하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분산 접종하도록 그렇게 개별 마을로 다 방송 실시하고 개인들한테도 문자 전송 완료해. 현재 전남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 곳은 22개 보건소와 640개 위탁 의료기관. 방역당국은 최근 도내에서도 돌파 감염이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3차 접종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백신의 안전성 등으로 인해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는 내일부터 학교로도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광산구의 한 코인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고 합동 점검에 나선 겁니다. 방역 패스 안내문이거든요. 네. 이거 보시고 오시는 손님들 좀 잘 체크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라 교육부도 함께 나서서 방역 지침을 알리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 단체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920여 명 가운데 5분의 1가량이 10대였고 12월 확진자 670여 명 중에서도 10대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은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의료진들이 와서 여기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셔야 된다는 그런 좀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시교육청의 수요조사 결과 광주시 전체 중학생 4만 3천여 명 가운데 1,900여 명만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2세에서 17세 접종 완료율이 현재 47.1%에 이르는 만큼 이미 백신을 맞은 학생도 상당하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레르기가 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른들은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안 맞으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근데 또 안 맞으면 학원 안 간다고 하니까 방학 때 맞으려고.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아도 안전한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가금 농가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철새 이동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26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가금 농장에서 6건, 야생 조류에서는 3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2일 산업 폭발 사고 당시 영상을 여수 MBC가 확보했습니다. 사고 영상에는 폭발 사고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여수 산업단지의 2일 산업 공장 내부로 서서히 들어섭니다. 오객 탱크가 설치된 구역 바로 옆 구조물 위에서 작업자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진동이 일더니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섬광과 함께 5개 저장 탱크 뚜껑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잔해가 흩날리고 곧이어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한 시민이 제보한 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은 폭발 당시의 위력을 짐작케 합니다. 노동단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폭발 참사 대책위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점검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과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수박 겉핥기식 수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우리 노동단체 이쪽으로는 아예 연락도 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서 민관 공동조사단을 만들어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부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청은 안전관리자 배치 유무와 작업자 안전교육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 유일한 국보인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과거 일제강점기 전남지사 관서로 옮겨진 뒤 경복궁 등지를 거쳐 지금은 광주 국립박물관에 소장 전시돼 있는데요. 이제는 쌍사자석 등을 지역으로 반환받아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마리의 사자가 연꽃무늬 받침돌 위에 가슴을 맞대고서 석등을 바치고 있습니다. 동일신라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조각술이 섬세하고 정밀한 작품으로 조형미도 뛰어나 국보 103호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그런 석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자 모양의 어떤 조각 기법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동아시아에서도 보기 드문 석등이기 때문에 현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유일한 국보이기도 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지난 193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중흥산성에서 옛 전남지사 관사로 처음 옮겨졌고 이후 덕수궁, 경복궁 등지를 거쳐 지금은 광주박물관에 소장돼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다시 지역으로 반환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국보는 보물 중에 보물이죠.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화재인데요. 그 문화재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국가에서도 그런 기회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이 그 정도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양시도 이 같은 지역 여론을 수렴해 관련 학술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는 지난 1992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의 반환을 시도했지만 적절한 보존 장소의 부재 등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의 반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세 번째 시도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추위가 풀려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하루 종일 5mm 내외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전남 서부와 광주는 오전 중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다 대부분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7에서 11도, 순천이 4에서 12도, 광양은 6에서 12도, 고흥은 3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5에서 11도, 목포는 7에서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또다시 찾아오겠는데요. 추위는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 눈비 소식과 함께 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녹동항 남촌어촌계장 박찬욱 외 개원 1동 200만 원, 고흥군 도하면 이목동 마을 주민 1동 22만 1,000원, 도양읍 장류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서강동 통장협의회 1동 20만 원, 순천시 황전면 괴목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여수시 소라면 사무소 15만 원, 광양시 진월면 마동마을 15만 원, 고흥군 점안면 신촌마을 주민 1동 11만 원, 순천시 나간면 선해마을 주민 1동 1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선영상회 장동순 대표회 1동 10만 원, 광양시 진월면 이정마을 주민 1동 10만 원, 광양시 진월면 신기마을 주민 1동 10만 원, 구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선포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황전면 발산마을 주민 1동 6만 원, 여수시 서강동 동백마트 5만 원, 여수시 문수동 팔통 주민 1동 5만 원, 순천시 황전면 약수마을 주민 1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세풍산단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천연기념물 노랑부리 저어새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단 하루 동안 이루어진 세풍산단 송전탑 공사 현장에 환경영향평가를 전문가와 함께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3일부터 광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광양시가 멸종위기 조류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 드론 온택트 페스티벌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행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021 광양 드론 온택트 페스티벌을 개막해 VR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드론 전시장 운영, 광양시 대표 관광지 사이버 투어, 드론 영상 사진전, 드론 아트쇼 등 비대면 프로그램들로 진행돼 현재 누적 3,3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V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코로나 분류 완화와 드론 공모전, 드론 아트쇼 등을 통한 드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시민공원인 조례호수의 사용료 감면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조례호수의 임차료 감면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참여하는 시민이 10,000명을 넘을 경우 농업 기반 시설의 무상 임대가 가능하도록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호수는 농업용 저수지에 해당돼 순천시가 농어촌공사에 매년 임차료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9,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